반갑습니다. 속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기준 중경외시 라인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서울시립대학교의 2026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나름대로 얌전한 느낌이라면 서울시립대학교는 이래저래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서울시립대학교 자체가 모집 인원이 적은 소규모 대학교인 만큼 파급력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겠지만 적어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한해서는 모집 인원 규모와 상관없이 그 존재감으로 인해서 확실한 파급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먼저 입학처 공식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방금 석소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모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경우 2026학년도 기준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되었으며 계열별 선택 과목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응 장치로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교과 정성평가 10%를 도입을 했고요. 서성안에서 건동호 라인을 노리시는 학생 학부모님들이시라면 느낌이 오시다시피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은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서강대학교와 중앙대학교 그리고 다소 기묘한 평가 방식을 활용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홍익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2025학년도까지야 믿을 것은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밖에 없는데 내신이 애매한 학생들은 추암노리고 중앙대학교를 안정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보는 전략을 많이 활용을 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안정을 받쳐줄 만한 곳이 네임밸류를 한 단계 떨군 홍익대학교밖에 없어서 말 그대로 뒤를 받쳐줄 곳이 상당히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희대학교 2026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마무리에서 2026학년도에 여러 대학교들에서 입결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울시립대학교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동참을 하고 있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 논술 전형의 논술 비중 확대와 학생부 종합 전형 2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적용 사항이 있습니다. 논술 전형이야 단순히 논술 비중 확대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학생부 종합 2 전형은 느낌이 다소 다릅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전형 설계 의도는 학생부 종합 1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없이 2단계 면접 평가를 학생부 종합 전형 2 전형은 2단계 면접 평가가 없는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라는 식으로 모집 단위를 대폭 다각화함으로써 전형간 설계 의도가 명확하게 분할되어 있었지만 2026학년도에 들어서 전자의 전형은 2단계 면접 평가까지 봐야 되는 전형으로 후자의 전형은 2단계 면접 평가가 생략되는 전형으로 전형 정체성이나 모집 단위 정체성이나 사실상 2024학년도로 돌아가 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에서 드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2026학년도 기준 경영 학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 1 전형으로 단일화될 예정이니까 이 점도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주셔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 내 전형기준 모집인원 증감비교 자료와 2026-2025학년도 전형계획 기준 주요 전형의 세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증감비교 자료입니다. 슬쩍 보기에 변화사항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경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형 구성 및 구조에 대한 사항은 몰라도 모집 단위별 세부 모집 인원에 대한 사항들은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5학년도에 마찬가지로 자유전공 무전공 이슈에 힘입어서 신설된 자유전공 학부 입문자형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이 2025학년도 확정수시 모집 요강 대비 너무나도 적게 배정되어 있다거나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의 모집 인원이 2024학년도처럼 경영학부를 제외하고 싹 다 배정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슈가 있는데 석소장이 콘텐츠 제작 시점인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입학처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자유전공학부 관련 모집 인원은 2월 중순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될 2026학년도 전형계획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은 2024학년도처럼 다시 경영학부만 선발하는 전형으로 롤백시킬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한 가지 핵심은 바로 학생부 종합 2 전형이 2024학년도처럼 거의 경영학부 단일 모집 단위를 위한 전형으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석소장이 해당 변화에 대해서 이유를 물어봤는데 대충 요약을 해보자면 위와 같은 5가지 단계. 첫 번째로는 2025학년도 전형을 구성할 당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해서 다각적으로 전형을 운영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 그래서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도입 및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의 모집 단위 다각화를 진행을 했고, 세 번째, 그러나 고교 학점제 도입 및 교육과정 개편
안전 등의 관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 맞는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네 번째, 그래서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2024학년도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고 경영학부 단일 모집 단위로 통일을 했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종의 과도기라고 봐야 된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했습니다. 입학처 측에서도 과도기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전형 구조 변화가 극심한 것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내신이나 비교과가 조금 애매하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오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믿고 학생부 종합전형 2 전형으로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2024학년도 당시보다 면접 비중이 10% 확대된 학생부 종합전형 1 전형에서 내신과 비교과도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우당탕탕 다퉈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아가서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모집 인원이 23명으로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 300%를 꽉꽉 채웠던 경영학부 모집 단위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는 아예 학생부 종합전형 2개로만 모집을 하는 것으로 그대로 확정이 될 듯 하니까 이 점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내신만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다 보니 내신 믿고 지원한 학생들이 싹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서울시립대학교 측에서도 모집 인원이 매우 큰 경영학부를 그 꼴로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자구책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저래 경영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똑같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지만 2단계 면접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전형과 2단계 면접평가를 응시해야 하는 전형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잘 고민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사항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6학년도에 들어서 전형 구조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모두 변화가 되면서 사실 전형 이름만 동일할 뿐 완전하게 다른 전형이 되었다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완화하면 입결이 당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높은 학생들만 선발하면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충성도는 낮지만 내신이 높은 학생들만 몰려서 최초 합격군은 모두 다른 학교로 탈주하고 추가 합격군도 AU의 느낌으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해서 교과 정성평가 10%로 적어도 진로 맞게 지원하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응시 과목에 대한 제한도 사실상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서 내신만 높은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텐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대응장치의 역할도 교과 정성평가 10%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고요. 이래저래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들어서는 입결 상승과 더불어서 그 상승한 입결 기준으로 전공 적합성까지 어느 정도 맞는 학생들을 골라서 선발할 수 있다는 서울시립대학교만의 승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석 소장의 경험상 기존까지 해당 전형이 교과 100%로 운영이 되었던 만큼 우선 합격을 하고 보자 반수는 나중에 고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유난히 많기도 했던 만큼 서울시립대학교의 입장도 살짝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 위의 내용은 석 소장이 양해연도를 기준으로 세계합 7에서 8등급의 전형별 응시과목 기준 및 특수 모집 단위 등을 제외하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것인데 1년 사이에 기조가 꽤 많이 달라졌기에 2026학년도 주요 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입시 양상은 명확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세계합 7등급을 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내신은 꽤 괜찮지만 비교과가 정말 관리가 안 된 학생들이라면 중앙대학교를 상향으로 서울시립대학교를 적정으로 홍익대학교를 하향으로 넣어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둘 수 있었지만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중앙대학교가 상향으로 홍익대학교가 하향으로라는 다소 양극단의 선택지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해볼 만한 정도의 학생이라면 내신 관점에서나 모의고사 성적 수준 관점에서나 대부분 입시는 중경일시에서 끝내고 싶어 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말 내신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믿고 달려온 학생들은 갈 곳이 엄청나게 애매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홍익대학교를 최하향으로 지원을 하든 재수를 각오하든 스스로의 비교과를 믿고 경희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신 지원을 해보든 개인별 전략에 따라서 가지각색의 선택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 서울시립대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완화한 덕분에 입결이 또 얼마나 오를지를 가늠해야 하니까 여러모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메인인 학생들은 2026학년도 입시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자체가 워낙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이 소소한 편임을 감안한다면 지원군 입장에서는 머리가 정말로 아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석 소장이 기존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 진행자들 중에서 1.7에서 2등급 이내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항상 2026학년도 원서 접수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교과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아무리 망해도 여기는 가겠다 싶은 동시에 심리적인 마지노선과 일치하는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향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했어도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마지노선과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등급대인 학생들이 1.7에서 2등급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과가 그나마 괜찮으면 이래저래 선택지가 충분하지만 비교과가 영 아니다 싶으면 선택지가 정말로 애매해진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컨텐츠 이후부터 2025학년도 2개부서 컨텐츠 이전까지는 이 팀장과 이 쌤이 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석소장은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 업무들로 인해서 간간하게 메디컬 튜토리얼과 솔루션 안내 공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부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또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